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행정법 자료들 바탕으로 오늘은 공권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행정법, 약간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 삶이랑 정말 밀접하잖아요. 특히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뭔가 했는데, 내 권리가 좀 침해된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이 문제랑 연결되죠?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행정법 관계에서 개인이 갖는 권리,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 이게 그냥 법전에만 있는 글자가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많이들 헷갈리시는 반사적 이익과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요즘 이게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먼저 공권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야겠네요. 자료 보니까 공법 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특정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릴 볼 건 개인이 국가에 대해 갖는 개인적 공권이고요. 네, 여기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법이 보호해주는 권리냐, 아니면 그냥 사실상 얻는 이익이냐, 이게 바로 개인적 공권이랑 반사적 이익을 나누는 기준이죠. 행정법규가 주로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을 때 개인이 그냥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있잖아요. 그게 반사적 이익이에요. 아, 그냥 덤으로 얻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공권은 그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개인의 이익 보호까지 딱 목적으로 삼고 있을 때 인정되는 법률상 힘인 거죠. 이 구별이 왜 결정적이냐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이걸 원고적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바로 이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 즉 공권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어지거든요. 반사적 이익만 가지고는 소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나한테 이익인데 이걸로는 안 되고 법이 당신 이익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뭐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건가요? 공권으로 인정받으려면요? 네, 정확해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행정청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그 법규가 공익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 보호, 즉 사익 보호성까지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넘어서는 진짜 법적인 권리, 공권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데요? 근데 자료에서 이 공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전엔 좀 빡빡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법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서 공권의 인정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법률에 딱 명시가 있어야만 약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있잖아요. 뭐 자유권이나 재산권 같은 거. 이런 기본권에서 바로 공권이 나온다고 보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기본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사회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법률로 구체화가 필요하지만요. 또 법률에 명시가 없더라도 관련 법규들의 목적이나 취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아, 이건 개인 이익도 보호하려는 거구나 하고 사익 보호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아, 해석을 통해서도 넓어지는군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공권들도 막 나오고 있네요. 자료 보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랑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있던데요. 특히 후자, 행정 개입 청구권. 이거는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행정청한테 어이 빨리 조치 좀 취해줘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잖아요.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행정 개입 청구권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는 이론하고 같이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행정청이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재량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아주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고 행정청이 개입하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없고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죠. 아,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렇죠. 반드시 개입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럼 반대로 개인에게는 개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 즉 행정 개입 청구권이 생긴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개인 권리 보호를 정말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법리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렇군요. 근데 이게 꼭 직접적인 당사자만 해당하는 건 아닌가 봐요. 제3자에게도 나오네요. 뭐 연탄 공장 허가 반대하는 옆 동네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담배 가게 거리 제한처럼 기존 업자랑 신규 업자 싸움,
경업자, 또 하나의 허가 자리를 놓고 막 경쟁하는 관계, 경원자, 이런 경우에도 그 제3자가 내 법률상 이익 침해됐어 하면서 소송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모든 제3자의 불이익이 다 법률상 이익 침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련 법률이 해당 제3자의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확해야만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 판례를 보면 목욕탕 거리 제한 규정 같은 경우엔 기존 업자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안 받고요. 담배가게도 일반 소매인이랑 구내 소매인 사이 경쟁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이 누굴 보호하려고 만든 건지 그 목적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죠. 모든 경쟁자가 다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아,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법의 취지를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겠죠? 공의무 얘기도 잠깐 나오던데요. 이건 뭔가요? 승계 문제도 있고요. 네, 공의무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진원의 의무죠. 뭐 세금 내는 거, 국방의 의무 같은 거요. 이런 건 공익적 성격이 워낙 강해서 보통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일신전속적이라고 하죠. 다만 돈 내는 의무,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금전급부 의무는 상속 같은 걸로 이전될 수는 있어요. 관련해서 승계 문제는 특히 영업양도할 때 많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전에 주인이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상황이었던 거죠. 이 제재 효과가 가게를 인수한 사람, 즉 양수인한테도 미치느냐, 이게 승계 문제인데요. 이건 그 허가가 사람 중심, 대인적 허가냐, 아니면 그 장소나 시설 중심, 대물적 허가냐, 그리고 법에 제재 효과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석유 판매업 같은 건 대물적 허가 성격이 강해서 법 위반 효과가 양수인한테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하, 허가의 성격이랑 법 규정이 중요하군요. 네, 오늘 행정법상의 공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냥 국가가 주는 시혜적인 이익이 아니라 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힘, 그게 공권이고 이게 반사적 이익이랑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구별이 실제 권리구제, 특히 소송 자격이랑 직결된다는 점. 아, 또 시대가 변하면서 이 권리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상 깊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청취자분들께서 행정주체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나?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보면 AI 발전이나 플랫폼 경제 확산처럼 예전엔 없던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들 속에서 과연 개인의 법률상 이익, 즉 공권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